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네이메언 대 즈볼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호전적인 편이다. 특히 이 혼전을 만드는 양상은 홈에서 다득점 다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 다만 이것이 강호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싸움을 붙게 해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틈을 주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지난 시즌 홈에서 강등권 팀 상대로 1무 2패로 오히려 좋지 못했다. 특히 이것도 다실점 때문에 일어난 일. 즈볼레도 상당히 중앙을 여유롭게 쓰면서 공세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 물론 상위 전력의 강한 압박과 공격성에는 대체적으로 무기력한 편이나 지난 시즌 2-2로 즈볼레와 비기는 등 공격력이 아주 맹탕은 아니다. 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활약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중원을 거쳐가는 식의 정교함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듯. 네이베언의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난전 상황을 연출하는 특성이 잦아서 변수가 꽤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지난 시즌 즈볼레와도 한번 비겼고 특히 강등권 세 팀을 상대로도 사고를 치는 모습은 좋게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금일 두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플릭 감독은 짧은 패스를 고집하는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고 직선적으로 플레이를 하도록 지시하는 상황이 꽤 잦은 편. 물론 배후 공간을 내준다는 단점이 없지는 않지만 프리시즌부터 미식축구 훈련을 도입해서 선수들의 피지컬과 체력을 상승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빌바오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지공의 정확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직선적인 성향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압박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하다. 특히 압박에 필요한 에너지 관리가 어려운 원정에서 상위권 팀을 상대하는 케이스에서는 빌바오가 약한 편. 지난 시즌 원정에서 6위 이상 팀 상대로는 1무 5패에 그치기도 했다. 특히 공을 가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가 굿이 짧게 가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빌바오의 압박이 효율을 얼마나 가져오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 빌바오를 상대로는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바르셀로나가 지공이 아니라 직선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볼 경우에는 오히려 공간을 넓게 쓰는 직선적인 플레이를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난 시즌 빌바오가 원정에서는 강호들 상대로는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도 했다. 금일 세 번째 경기를 OSC 대 앙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외로 500이 일시적인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지난 스파르타 프라하전에서도 500을 가동하면서 오히려 상당히 지난 시즌보다도 극단적인 수비 흐름을 타려고 하는 모습. 지난 시즌에는 그래도 400을 가동하면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제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올 시즌에는 아예 상대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상황에서 오프 더블이 좋은 데이비드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의도. 하지만 앙제가 이 생각하는 대로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스스로 공간을 열어줄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앙제가 2부에서는 주도적인 흐름을 탔는데 올 시즌에는 역시 잔류가 목적. 중앙을 닫아버리고 여차하면 500으로도 갈 수 있는 3-5-1-1 양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라면 지난 시즌 경기력 기복이 상당했다는 것. 특히 원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점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42골 실점 중 원정에서 27골을 허용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지난 시즌 2부에서도 득점력이 아주 꾸준한 편은 아니었고 지난 경기에서도 박스 안에서는 3개의 슈팅만을 기록하면서 빈공에 시달리는 모습이 있었다. 릴의 현재 전술 특성상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앙제도 상당히 보수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나마 앙제가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이 상당하다는 점과 전체적으로 득점력 체급에서는 릴이 앞선다는 것을 근거로 생각할 수는 있겠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알메러시티 대 PSV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메러시티가
의외로 적극적으로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잠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찬스가 나오지를 않으니 수비적인 흐름만 하락세라는 것. 2라운드까지 알메러시티가 1점대 이상의 기대 득점을 기록한 적은 없었다. 아인트호벤 상대로도 크게 기대치를 가지긴 어렵다. 지난 시즌 대비 수비력은 소폭 하락한 모습. 압박으로 아예 볼 방출까지 막아버리던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컵대회 포함 3경기에서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화력이 압도적이라서 사실상 아인트호벤의 독주는 지속되는 흐름이다. 한 골씩 나오고 있는 실점은 사실상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아직도 높은 압박 기조로 상대를 가두고 공략하는 위력이 좋다. 아인트호벤이 가볍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시즌처럼 실점 자체를 막아버리는 흐름은 아니지만 강한 공격성과 압박으로 상대 진영에서 화력을 모두 투사하는 그림은 여전히 먹히고 있다. 알메러의 적극성이 골 찬스로 이어지지 못해서 오히려 수비적인 흐름만 망치는 수준. 금일 5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US 레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테르가 레체를 상대로는 아주 강했다. 이는 레체가 상당히 플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 지공을 못하는 편은 아니지만 차라노글루의 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공간을 좀 주면서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을 더 선호한다. 때문에 간단한 전환으로도 전방으로 많은 공을 공급할 수 있고 지난 시즌에도 레체를 상대로는 경기마다 다득점 양상을 만들었던 편이다. 레체가 지난 시즌과 같이 적극성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아탈란타 상대로도 21개의 슈팅을 기록했던 모습. 다만 지난 시즌 과감한 슈팅이 난사가 되는 경우는 꽤 흔했는데 지난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은 4개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압박이 강한 흐름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시간대의 약점과 간단한 원투 패스로도 수비가 무너지는 등 슈팅이 잘 꽂히지 않으면 밸런스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성향도 가지고 있다. 레체의 적극성이 난사 기질로 이어지면 인테르가 상당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특히 공간을 많이 확보한 상황에서 간단한 원투 패스나 차라노글루가 보여주는 전환이라는 면모도 인테르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지난 시즌에도 인테르가 레체 상대로는 다득점 상황을 꽤 잘 만들었다. 금일 6번째 경기 AC 몬차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빈공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원의 힘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콜파니도 없고 주리치도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전방 자원들이 뭔가를 하기는 어려웠던 상태. 특히 제노아는 지역 방어를 철저하게 가져가면서 페이스를 수비적으로 늘어뜨리는 데 능하다. 지난 시즌 몬차가 제노아 상대로는 강했으나 현재는 감독 이슈나 빈공 등 변수가 매우 많다고 보아야 할 것. 제노아는 공격적인 300을 가동하는 팀이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300의 수비를 강조하는 성향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의외로 바델지 등 중원의 전력이 괜찮은 편이라서 적어도 중앙에서의 블록 구성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전력이다. 그래도 단점이 있다면 공격은 메시아스 FW 같은 선수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해죠. 축구에 가까운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몬차가 중원의 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상황. 다만 제노아가 전통적으로 보여주는 300의 힘은 상당히 강력한 편이고 특히 중원 전력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 그래도 제노아도 공격진에서의 전술적인 기조 자체가 정교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루한 축에 속한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